최기상 대표입니다. 토지보상 머니 시리즈 그 다섯 번째 원리금 손실 가능성이 없는 중도금 반환 채권 투자에 대해서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전 증권사에서 근무를 하였고요. 국가, 지자체, 사업 시행자, 지주에게도 이익인 방법을 공유해 보려고 합니다. 저희가 실제로 계약한 현장 중에 하나인데, 여기 성남에 있는 토지예요. 세상에 없는 안전한 상품을 다뤄보려고 한다. 중도금 반환 채권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계약의 해제 사유를 이제 계약서에 명문화가 돼 있어요. 다음에 해당되는 때에는 매도인은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할 수 있다인데, 언제? 쭉 했을 때, 2번, 매수인의 계약의 이행에 착수 전에 자신의 사정으로 스스로 계약을 해제하고자 하는 경우. 뭐 특별한 사유를 걸어놓지 않고 그냥 언제든지 해제하고 싶으면 대출금을 어, 기한이익 상실 처리한다든가 아니면 금융권이랑 협의를 해서 스스로 언제든지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라는 내용이고요. 계약을 해제했을 때 계약금은 물치가 되는 거고 단 중도금에 대해서는 그거를 이제 반환을 해주겠다라는 내용입니다. 본 계약서는 이제 당사가 LH 토지에 대해서 계약한 내용이고, 뭐 디자인 형태만 다를 뿐, 다른 내용들은 거의 뭐 대부분 비슷합니다. LH에서 보상부에서 토지를 먼저 수용을 하고, 각종 형태로 이제 토지를 매각하게 돼 있는데, 그 매매계약서 구조의 계약 해제에 대해서 나오고 있고요. 언제든지 해제가 가능하다. 해제하면 계약금 물치된다. 중도금은 반환을 해주겠다라는 얘기입니다. 일반적으로 이제 계약이라고 하면 청약의 의사표시와 승낙의 의사표시의 합의잖아요. 하지만 이제 LH랑은 계약서를 작성하기 좀 어려워요. 하다 보니까 청약 요청서, 뭐 승낙 통지서, 뭐 요런 형태로 금융기관에서 돈을 빌려주면서 이제 문서를 주고받는 형태로 거래를 하고 있습니다. 증권사에서는 이제 채권 양도 요청서와 채권 양도 승낙의 문서를 받으면 LH에서 거래를 하는 거니까 LH 크레딧 트리플 A를 믿고 거래를 하는 거고 국제 수준의 리스크를 판단하고 이제 돈을 빌려주는 거죠. 그래서 증권사별로 경쟁이 치열하다. 이 시장은 당사 보상 플랫폼에서는 특별한 RF 상품을 1차, 2차 전환사채로 발행을 하였고요. 차후 금융사를 통하여 모집할 예정입니다. 예를 들어 한번 설명을 드려보면 통상적으로 500억짜리 토지가 있다라고 가정을 하면 보통 개발 사업은 한 10% 정도, 50억 정도, 한 20%, 100억 정도, 뭐 요 정도만 준비를 하고 나머지는 증권사로부터 다 중도금 반환 대출을 받거든요. 돈을 차입하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PF를 일으키면서 중도금 반환이 상환되는 구조예요. PF 일으키면서. 하지만 저희가 진행하는 이 대토 보상은 조금 사정이 다릅니다. 대토 보상은 토지 대금의 약 30에서 90% 정도의 자금이 토지 보상 자금으로 전액 납부가 됩니다. 즉 일반 시행에 비해서 레버리지가 굉장히 작은 사업 중에 하나입니다. 하지만 대토 보상도 토지비만 있고 건축비가 없기 때문에 100% 에쿼티 사업이라고 할 수는 없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일부 레버리지를 일으키게 돼 있는 게 현실이고요. 예를 들어서 증권사에서 100억을 빌리기로 마음 먹고 한 두세 군데 증권사를 비교하면 100억 금방 빌릴 수 있고 금리도 싸고 수수료도 싸다. 이 시장이라고 하는 게. 왜냐면 리스크가 현저히 낮기 때문입니다. 제가 이제 토지보상, 대토보상을 하다 보니까 이 구조를 좀 바꿔보면 어떨까라고 생각이 든 거예요. 자, 증권사에서 100억을 빌리기로 했는데 그 중에 한 50억만 빌리면 어떻게 될까? 왜? 50억은 나머지는 개인 투자자로 받는 겁니다. 그리고 개인 투자자들이 만기가 되는 시점에 이 100억 받기로 한 금액의 절반, 나머지 50억을 이때 만기가 될 때 빌리는 거죠. 그러면 내 원리금의 이 개인 투자자들이 원리금에 도망갈 확률이 굉장히 낮아지거든요. 그래서 이걸 제안을 드렸는데, 이제 소형증권사, 뭐 대형증권사는 찾아뵙지를 못했고요. 2025년 12월 달에 이제 중소형 증권사 약 5곳을 찾아뵀지만 다 실패했습니다. 그래서 증권사를 섭외를 못해서
제 개인들 지인으로 이제 자금 조달에 성공하여 RF 1차, 2차를 전환사채를 발행하게 되었습니다. 증권사에서 들은 이제 리스크 요인들은 뭐 특별한 게 없었는데 나중에 한번 다시 설명을 드릴게요. 구조는 간단합니다. 투자자가 보상 플랫폼에 투자를 해주시면 이 보상 플랫폼에서는 90%의 자금이 경산 대인 개발로 들어가고요. 이 개인 개발에서는 LH공사로 중도금에 투자가 되고 중도금 투자 시 연 5% 선납 할인을 재원으로 보상 플랫폼에 경산대인 개발에서는 RCPS를 발행해주게 되어 있는 구조입니다. 3년 후에 상환이 되는 구조예요. 5곳의 증권사랑 이야기를 해보니까 리스크가 총 8가지 정도 이야기가 나왔었어요. 한번 의견을 한번 나눠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해본 적이 없는 구조이다. 어, 전 증권사가 다 이런 얘기를 했었고요. 두 번째, 보상 플랫폼이 망하면 어떡하냐. 저희 망하더라도 경산 대인 개발에서 상환하는 구조로 돼 있습니다. 세 번째, 경산 대인 개발이 그럼 망하면 어떡하느냐. 토지 사용 승낙 기간이 상당 기간 남아있고, 이 경산 대인 개발은 다른 사업을 일절하지 않은 SPC이며, 원하신다면 신탁이나 리츠로도 전환이 가능합니다. 예, 저희가 비용 때문에 신탁 리츠는 씌우지는 않고 있습니다, 현재. 기타 채무도 없습니다. 네 번째, 안 되는 이유, 비상장 기업이다. 상장시킬 이유는 없죠. 다섯 번째, 비상장 전환 사채에 고객 손실이 많아서 고객에게 투자를 하기 어렵다. 이 부분도 뭐 저희 보상 플랫폼이랑 관계는 없는 것 같아요. 저희 망하더라도 다 돌려주게 돼 있습니다. 여섯 번째, 부동산에 투자하는 것은 어렵다. 뭐 이런 얘기를 증권사에서 저는 들었습니다, 실제로. 자, 일곱 번째, PF가 안 일어나면 어떻게 되냐? 이것도 중요한 문제긴 해요. 현실적으로. PF가 안 일어나면 기존 대토보상 지주들이 다 손실을 보는 구조입니다. 중도금받는 채권 개인 투자자들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습니다. 기존 주주들이 대토보상 신청자들이 다 손실을 보는 구조이지, 저희 RF 투자 상품에 가입했다고 해서 손실을 보는 구조는 아니에요. 8번. 금리가 10% 이상 상승하거나 LH공사가 부도나면 어떻게 되냐? 이것도 마찬가지로 기존 대토보상 지주들이 손실을 보는 부분이지 RF 투자 상품에 가입했다고 해서 손실을 보는 부분은 아닌 것 같아요. 이 이상의 특별히 리스크를 저한테 이렇게 제시해주는 증권사는 없었습니다. 내년에 다시 한번 트라이 해보려고 합니다. 하지만 이제 저희가 증권사를 계속 고집하는 이유는 뭐냐면 자본시장법을 지켜야 되는데 자본시장법 7조인가요? 예, 자기 발행에 대한 건 좀 면책이 되긴 해요. 그래서 자본시장법을 좀 진수하려고 하는 게 있고요. 유사수신 행위를 피할 수 있는 합법적 투자 권유 행위를 할 수 있는 곳이 증권사이기 때문에 증권사가 그런 라이센스가 있거든요. 그래서 증권사를 통해서 이제 자금 조달을 하려고 하는 거고요. 결론은 이제 증권사의 벽을 2025년에는 넘지 못하였다 하지만 저희가 다시 준비해서 내년에는 소득공제를 앞두고 한 4월부터 다시 시작하려고 하는데요. 소득공제를 앞두고 대형 및 중소형 증권사에서 반드시 설득하여 팔아볼 예정입니다. 감사합니다.